사실 24년은 조금 시황이 좋아도 역대급으로 좋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나온 발주량이 작년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온 발주량보다 더 절대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저희가 만들어서 뽑아내는 속도보다 시장의 수요가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고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냥 업황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엄경아입니다. 중국이 그냥 민간 조선 업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뭐 보면은 한 숫자가 1,000군데 정도 되어서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합쳐가지고 합종 연행을 하는 쪽으로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국방 관련된 부분을 만드는 업체들은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서 국가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년에 했었던 그 계획을 처음 세울 때는 뭐 앞으로 항공모함을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러한 부분 계획이 그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실제로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성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선 자체에 대한 이벤트가 조금 이 조선 업체한테 뭔가를 발주하는 주체들의 결정을 늦추는 역할을 좀 했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되었건 저희는 대선이 끝난 것 자체는 되게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에 아직 해리스로 넘어오기 전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미국의 LNG 수출 승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민주당은 화석연료에 대한 거를 지지를 안 하고 공화당은 지지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미국이 수출 금지 항목이었던 천연가스를 처음으로 해외로 팔게 한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에요. 오바마 정부 때 처음 시작했었던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졌다기보단 미국이 LNG를 그래서 실제로 13년에 처음 해외랑 계약을 하고 정말 배에 처음 실었던 해가 2017년인데 만 8년 만에 벌써 LNG 관련 수출 1등국으로 올라섰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수출 승인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당장 멈춰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컸었던 것 같고 그 당시 기준으로 민주당은 이제 친환경론자들에 대한 표도 어느 정도 필요했던 것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줄 서가지고 저희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서 LNG 저희도 수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손들고 있는 프로젝트의 그 생산량을 합치면 지금 전 세계 LNG 거래량만큼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수출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프로젝트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러면 대선 끝나고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뭐라도 진행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 훨씬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의 기간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좀 긍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주가 움직임 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해운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1기 때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 상반기에 이제 저희 대중 관세 세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실제로 18년부터 관세를 많이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상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운 업체들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근데 17년, 18년이 약간 산업재 기준으로는 조금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기간이었어서 조선 업체들은 그때 기간에 수주한 거를 가지고 이제 19년, 20년 건조량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막 그렇다고 해서 이쪽은 계속 빠지고 이쪽은 계속 올랐던 건 아니고 저희가 19년은 대체적으로 산업재 주가가 대체로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아주 큰 그 침체에서는 조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지금도 해운 업체들이 이제 드는 생각은 어쨌든 강도 자체가
조금 둔화된다곤 하지만 해상 물동량이 느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럼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배도 발주를 해놨는데 배에 대비해서 화물이 덜 차면 아무래도 시장은 약세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해운사들 사실 올해 굉장히 실적 좋은 편이었었거든요. 심지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좋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도 주가가 튀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시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결국에는 무역 분쟁이니까 물동량은 줄어들겠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해운업체들이 뭔가 어닝이 안 좋아지면 급격하게 투자 계획을 회수한다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잠깐 멈추겠다라는 식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은 저희가 물동량을 나를 배가 없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 환경 규제를 대응을 못할까 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팬데믹 기간 동안 벌어놓은 재무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걸 걷어들일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역대급으로 해운과 조선의 디커플링 상황이 이 이후에는 더 과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미국이 대중에 대한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막 중국에서 배를 사서 쓰다가 여기 거 안 쓰고 한국 거 써야지라고 해야지 저희가 수혜를 보는 건데 미국은 그냥 배를 안 사서 쓰는 국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선 부문에 있어서는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 기회에 강건한 이강 체제로 완전 자리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그건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천연가스와 다른 국가에서 수출하는 천연가스는 도달하는 수입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르에서 수출하는 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수출하는 건 주로 유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을 하는 주체들이 선박을 발주하게 되기 때문에 카타르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중국이 막 LNG를 쓸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LNG 자체가 결국에 나중에 중국으로 수송이 될 물량인지라 중국 자본을 가지고 중국 해운사가 중국 조선업체한테 발주를 하는 케이스고요. 미국이 수출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쪽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유럽에 LNG를 배달할 배달자들은 굳이 중국에다가 발주를 하는 위험을 감내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방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미국은 일단 화두를 던져두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그 규모가 너무 작으면 되게 천수답의 성격을 갖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투자해 놓고 인프라도 투자해 놨는데 만약에 그 물량이 안 나와가지고 그 설비와 그 인력이 가동을 못하게 되면 그냥 고정비로 끝나는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방산 쪽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K 방산도 보면 여러 지역에서 저희가 옛날에는 내수로만 진행했던 사업을 수출로 인해서 양산량이 확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반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그 아시아에 있는 중국이 아닌 일본과 한국에 대한 조선소에 저쪽에 대한 인프라가 방산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다 화두를 던져놨으니 다른 지역에서도 해군력 보강에 대한 니즈가 일단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데가 저쪽이면 우리도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 한마디 해놓은 것이 방산에 대한 수주의 풀을 저희가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너무 조기 선투자를 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야 된다거나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일단 업체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24년은 조금 시황이 좋아도 역대급으로 좋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1년이 역사적으로 네 번째로 수주량이 많았던 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나온 발주량이 작년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온 발주량보다 더 절대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21년의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을 비교하면 올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이 끝나고 나면
역대 네 번째로 수주가 많았던 해에 대한 기록이 갈릴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물론 2007년 수준을 따라가진 못하죠. 그때는 저희 거의 1억 톤 가까이 발주 나왔거든요. 지금 많이 나오면 5천만 톤 좀 넘게 나오고.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조선소 수가 훨씬 많았고요. 저희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상으로 봤을 때 그땐 분명히 호황이긴 했는데 저희는 그 1억 톤의 수주를 받은 걸 다 만들고 그 시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못 만들고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계약 상대방이 없어져가지고 그 계약들은 많이 파기가 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저희가 몸체가 줄고 줄어서 글로벌 조선 업체들의 지금 1년 캐파는 4천만 톤입니다. 근데 지금 21년, 22년, 24년까지 계속 5천만 톤 넘게 발주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뽑아내는 속도보다 시장의 수요가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고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냥 업황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성가는 요즘 좀 디커플링 되면서 빠지고 있는데 원래는 운임이 오르면 중고성가가 먼저 오르고 중고성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신조성가가 오르는 게 정석적인 그 방향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배는 저희가 발주하면 그 당일날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중고선은 사면 오늘부터 제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임 수입에 의한 수익성 그 창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선이 그 해당 시황이 호황일 때 더 신조가를 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편이긴 한데 지금은 중고선을 사서 당장 영업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중고선이 친환경 선박이 아닌 경우 밸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배들 중에서 뭐 스크러버 장착한 배와 안 장착한 배, 뭐 에코 엔진인 경우와 아닌 엔진 이런 것들의 일일 용선 운임이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막 심하게는 50%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배를 새로 사서 쓸 수 없으면 빨리 중고시장 가서 사야 되는데 이쪽에 살 만한 매물은 없는 겁니다. 남아 돌지만.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갭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영업일수가 그냥 많냐 적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조선소 가면 실제로 저희 막 아이스 조끼 입고 그러고 작업들 하시는데 그래도 거의 졸도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중 휴가제라는 걸 가져갑니다. 과거에 호황기 때 이제 길 때는 한 2주 정도씩 아예 그냥 조업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는데 그게 보통 3분기예요. 그래서 3분기에는 뭐를 해도 조업일수가 적은데 그분들에 대한 고정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인건비와 뭐 이런 것들은 다 고정비로 들어가게 되고 매출은 그만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업일수가 적어져서 매출이 소폭 줄었는데요. 이 2분기보다 3분기에 만드는 선박의 단가는 조금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조업일수만으로는 한 10% 조정받아야 되는데 매출은 뭐 7%밖에 안 줄었다거나 뭐 이런 식이고 그 와중에 재료비는 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 이익률이 2분기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고 심지어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3분기에 마진이 더 높게 측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수기 비수기의 의미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1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과가 올라갔는데 이 오르는 성과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그 단계가 27년까지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고수익으로 받은 선박을 많이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